안녕하세요. 모닥불 여행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에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한번 결정하면 쉽게 번복하기 어려운 것이 부동산 투자인데 본인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검토하여 우리 모두 현명하고 유익한 노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제는 은퇴를 한 지인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지인이 새로운 집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집을 살까에 대한 문의를 하여 왔습니다. 이 지인은 은퇴 후 200여만 원의 연금과 퇴직 시 받은 퇴직금과 저축을 해 놓은 일정 금액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은퇴 직후라 아직은 많은 돈이 필요하므로 유동성 자금 확보가 필요하여 보였습니다. 유동성 자금은 노후 대비하여 불행하거나 행복하게 하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들은 부동산을 투자하여 재산 증식 수단으로 여겨왔었는데 앞으로 부동산을 투자하여 재산 증식을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은 집 한 채뿐인데 집을 옮기면서 꿈에 부푼 인생 은퇴 후의 후반전을 시작했다가는 잘못된 선택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 유입이 부족한데 은퇴 이후에 선택하면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선택하면 안 되는 집. 첫 번째로는 은퇴 후 평수 넓은 집으로 여유 자금을 보태서 이사하려는 경우입니다. 왜 평수 넓은 집을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딸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 손주도 생기고 하여 집에 오게 되면 집이 적을 수도 있고 사돈 보기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넓은 평수는 커다란 실수가 될 수 있어요. 노후 자금이 부족한 경우 주택을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을 다운사이징 하거나 즉 12억 원의 집을 팔아서 6억의 주택을 사고 나머지 6억을 현금을 확보하거나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부족한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집을 줄여서라도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여야 되는데 여윳돈마저도 부동산 집에 투자하게 되니 현금 자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집에 돈을 깔고 살게 됩니다. 과거에 부동산을 했던 시절 부동산 사무실 앞에 저층 아파트가 있었는데 은퇴를 한 분들이 24평 아파트를 구입하여 달라고 의뢰를 하고 이사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자금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작은 아파트로 이사 오시네요 물어보면 자식들 모두 결혼하여 나갔고 부부가 살고 있는데 넓으면 청소도 힘들고 은퇴 자금 유입도 없을 것 같고 좀 더 여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비싼 아파트를 팔고 싼 아파트를 이사를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노년에는 계단 오르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1층으로만 구입해달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때 그분들도 많이 현명하였던 생각이 듭니다. 넓은 집은 향후에 팔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1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는 가정이 늘어가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수 넓은 집은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한적한 시골에서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한번 해보고 싶은 전원생활, 공기 맑고 물 맑은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꿈은 누구나 있습니다. 은퇴 후 한적한 자연 속에서 생활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자녀, 친구, 친척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병원 가깝고 여러 사람이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센터와 도서관 그리고 쉽게 쇼핑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은 그런 곳에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쉽게 자주 올 수 있습니다. 부부가 전원생활을 하다가 부부 중 한쪽이라도 먼저 세상을 뜨게 되면 너무 한적한 곳에서 외로운 전원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하면 언젠가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전원생활을 하고 싶으면 전원생활을 하더라도 도시와 가까운 곳에서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전원주택을 찾는 분들이 있으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이 그래도 적응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택지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원주택을 사라고 권합니다. 병원 가기 쉽고 부식 구하기 쉽고 그래야 또 시간이 지난 후에도 거기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골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기 위한 이사를 하는 경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전원주택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적한 전원 생활을 꼭 해보고 싶다면 앞에 영상에서 소개한 농막에서 도시에 살면서 일주일에 2일 내지 3일 농촌에서 5도 2촌이나 4도 3촌을 추천하거나 주택을 임대하여 전원생활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땅이나 집에 큰돈 들이지 않고 해보고 싶은 전원생활을 하다가 다시 도시생활이 그립고 나이가 들어 필요할 때 돌아갈 수 있도록 몸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랜 기간이 걸리는 장기적인 개발 호재집을 찾아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어떻게 재산을 증식했나요? 처음에는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고 아파트에 살면서 부채를 상환하고 하여 재산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가능한가요? 지속적인 현금 유입이 있으면 할 수 있으나 현금 유입이 없을 때 빚을 지면서 부동산 구입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현금 유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현금 유입이 중단됐을 때 삶이 궁핍해지고 쪼그라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개발 호재가 있다고 지인들이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지역, 물론 다행히도 빨리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은퇴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장기적인 개발 호재가 있는 부동산에 투자한다. 지금 당장 써야 되는 돈인데 장기적인 개발 호재에 부동산에 투자되어 쓸 돈이 없다. 재앙입니다. 부동산 거지가 되는 겁니다. 개발되어 부를 축적한다 하더라도 꼬부랑 노인이 되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식들은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은퇴한 노후는 그동안 벌어놓은 자금이 있다면 쓰면서 여성을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열심히 쓰면서 노후를 즐겨야 합니다. 은퇴 후 행복하려면 몸이 아프지 말고 운동하고 밝은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유익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은퇴 후에도 조금은 긴장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